뜨거운 열정과 감동적인 무대로 현역과 왕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강문경이 마침내 칠터키리라에 오르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 여정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소감을 솔직하게 전했다. 강문경은 이번 현역과 왕위를 통해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동적인 이야기로 팬들에게 다가갔다. 무대 위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실력과 깊은 감성 표현력으로 매회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문경은 이 무대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펼친 그의 마지막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애절한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무대 후반부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순간에는 관객들까지도 숨죽이고 몰입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곡의 스토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강문경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마다 관객들을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린다며 극찬했다. 팬들 역시 그의 무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경연이 끝난 후 SNS에는 강문경이야말로 진정한 가왕이다. 그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빠져들게 만든다는 응원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특히 그의 무대를 처음 본 사람들도 강문경의 목소리에 매료되며 새로운 팬이 되어갔다. 강문경이 칠터키리라에 오르자마자 팬들의 선물 공세도 이어졌다. 꽃다발과 선물이 그의 대기실과 자택으로 끊임없이 도착했으며 강문경은 이에 대해 이제는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이 너무 많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팬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강문경은 단순히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100일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직한 노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강문경이 얼마나 진심으로 음악을 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경연을 통해 강문경은 단순한 한 명의 참가자가 아니라 뽕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그가 무대에서 펼쳐 보인 기교와 감성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문경만의 색깔이었다. 특히 김영호 작곡가의 곡을 부른 무대에서는 그의 창법이 더욱 빛났다. 특유의 꺾기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고 마치 노래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무대를 거듭할수록 그는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실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경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강문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며 그의 향후 행보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가 현역과 왕위에서 칠터키리라에 오르며 가수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은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깊이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실력과 감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증명하듯 그의 무대는 매회 화제가 되었다. 그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축하 메시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선물이 그의 대기실과 자택으로 끝없이 도착했다. 강문경은 아마도 방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이 너무 많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팬들이 그를 얼마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하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팬들의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직접 만든 응원 플래카드,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 그리고 그를 위한 맞춤형 선물들이 줄을 이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얼굴이 새겨진 LED 광고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강문경은 이를 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팬분들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의 노래를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탄탄한 기본기와 특유의 감성 표현력으로 주목받았지만 매 라운드마다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문경은 경연이 끝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 무대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장난치지 않고 정직한 노래를 하겠습니다.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라고 인사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강문경의 음악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보자. 2. 보물섬 박형식, 허준호 이마에 총겨 넣었다 숨못 대치. 3월 14일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보물섬 극본 이명희 연출 진창규 제작 스튜디오 A2G 엔터테인먼트 푸르미르 공작소 7회에서는 하나뿐인 누나의 죽음을 목격한 서동주가 누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인 염장선에게 복수를 시작한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서동주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만큼 시청자가 느낄 카타르시스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동주는 자신을 죽이려던 염장선에게 복수하기 위해 염장선이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사랑기금 즉 2조 원의 정치 비자금이 있는 스위스 계좌를 해킹했다. 이를 몰랐던 염장선은 서동주를 죽이려 했지만 서동주는 기적처럼 부활했다. 그러나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염장선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서동주를 고문하고 서동주 누나까지 죽였다. 이미 한 차례 정치 비자금 계좌를 해킹하며 염장선을 압박했던 서동주 누나의 죽음으로 그의 복수심은 더욱 커졌을 터이에 서동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염장선에게 복수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3월 14일 보물섬 제작진이 서동주와 염장선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7회 한 장면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서동주는 총을 쥔 채 누군가를 겨누고 있다. 그의 총구가 닿은 곳은 염장선의 머리. 다른 사람들을 아랫 것처럼 내려다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껏 겁에 질린 염장선만 있다. 다음 사진에서는 서동주가 그 총구를 다시 자신의 머리에 겨눈 모습. 마지막 사진 속 염장선은 갑작스러운 서동주의 돌발 행동에 놀란 것처럼 보인다. 대체 서동주의 손에 들린 총은 어디서 난 것일까? 서동주는 왜 염장선의 머리와 자신의 머리에 번갈아 총구를 겨누는 것일까? 이 상황이 염장선을 향한 서동주의 반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염장선은 맹렬히 달려드는 서동주에게 어떻게 맞설까? 사진만 봐도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와 관련 보물섬 제작진은 오늘 방송되는 7회에서는 서동주와 염장선이 제대로 맞붙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서동주와 어떻게든 서동주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는 염장선. 두 남자의 대립이 시청자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특히 어마어마한 연기력과 호흡으로 그걸 이끄는 박형식, 허준호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빛날 것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SBS 금토 드라마 보물섬 7회는 3월 14일 금요일 바로 오늘 밤 9시 50분 방송된다. 3. 6살 차이 조병규, 송하윤과 열애설 터졌다. 동료들도 다 아는 키스 사건. 웨이브 학차에서 방송된 드라마 지질의 역사 조병규, 려운, 정재광, 정용주가 우연인 듯 운명처럼 엮인 필연의 관계 속 어설픈 행보들로 폭풍 공감을 일으켰다. 지난 12일 공개된 웨이브 왓챠 드라마 지질의 역사 6회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서민기와 절친들 노준석, 권기혁, 이광재의 미완성 연애사가 펼쳐졌다. 서민기는 윤슬아와 점점 가까워졌고 새 직장을 찾는 윤슬아를 극진하게 도왔다. 서민기는 윤슬아와 축하의 술을 마시던 중 윤슬아로부터 생애 첫 키스를 받았고 결국 마음을 고백하며 더 진한 키스를 나눴다. 그리고 두 사람은 6살 차이 연상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하는 등 연인의 행복을 만끽했다. 서민기는 노준석, 권기혁, 이광재 앞에서 윤슬아에게 관계를 확인 사살받은 후 환호했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친구들 덕분에 윤슬아와 처음으로 밤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서민기는
윤설아에게 내가 처음이야?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가 아니라는 말에 내가 누나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란 게 서운하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더욱이 서민기는 생각처럼 능숙하게 밤을 보내지 못했고 윤설아의 장난에 토라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그러던 중 서민기는 윤설아의 전 남자친구 정체를 알고 화가 났고 면접에서 수모를 당해 괴로워하는 윤설아와 데이트 도중 분노하며 헤어져 불안감을 드높였다. 노준석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성 친구 소주연에게 남자친구인 이규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을 숨겼고 이규철과의 첫 여행이 즐거워하며 출발하는 소주연을 보면서 씁쓸해했다. 하지만 잠시 뒤 소주연이 규철이가 바람 피웠어라고 오열하며 전화를 하자 놀라 택시를 타고 소주연이 있는 가평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소주연을 찾아 헤매던 노준석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나무에 매달린 채 소주연과의 깊은 인연을 떠올렸다. 달려온 소주연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노준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눈물이 얼룩진 소주연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상해했다. 그리고 노준석은 자신의 상처에 입김을 풀어주는 소주연에게 묘한 감정이 들었고 계속 소주연이 떠오르자 당혹스러워했다. 권기혁은 깨진 병을 들고 나선 최희선으로 인해 위기에서 벗어났고 폭력을 휘두르던 손님들을 내쫓은 최희선은 자신도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권기혁을 안고 토닥였다. 결국 화해한 두 사람은 극장 데이트에 나섰고 최희선은 권기혁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설렘을 증폭시켰다. 술을 마시던 중 최희선은 현지처의 딸로 자라 불행한 자신의 삶을 토로했고 권기혁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빈곤해도 악착같이 버틴다며 최희선을 위로했다. 그 후 권기혁은 최희선과 심야 영화를 보러 가던 중 엄마의 택시를 타게 됐고 권기혁의 엄마는 최희선의 상냥한 면모를 칭찬했다. 그리고 권기혁과 최희선은 손깍지를 낀 채 서로를 애틋해했다. 그러나 권기혁은 발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최희선의 속사정은 모른 채 손님과 택시를 같이 타는 최희선을 목격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이광재는 클럽을 찾았다가 이전 부킹 때 전혀 관심이 없던 오연정과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커플처럼 댄스를 추며 스테이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춤과 힙합에 대한 공통점으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심지어 오연정과 부킹할 때 만났던 김채영이 오연정의 외모를 비하하자 오연정을 두둔하며 달라진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두 사람은 클럽에서 나눠준 즉석 복권 1등으로 모텔 투숙권이 당첨되자 서로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광재는 오연정에게 경험 없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렸다.